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운영을 내실화할 방안이 제시돼 관심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효과가 확인되면서 도내 시군의 지급률 높이기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출소 3개월 만에 익산 귀금속단지에서 연쇄 절도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대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그 역할이 주목을 받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 현재 교육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익산에 문을 연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8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7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지금의 코로나까지 인간과 동물이 동시에 감염되는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동안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는 지난해 15억 원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8억 5천만 원에 그쳤고 수년이 지났지만 직원도 정원의 20% 남짓인 1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구소를 국가질병관리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 의지를 밝힌 국립전염병연구소의 분원이나 소속 부서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 지원, 시설 개선, 장비 구축, 또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은 세계적 차원으로 아마 열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주장이 나왔지만 전북대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과 과제를 받으면 연구에는 문제가 없고 직원 외 대학 교수들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주 특화되어 있는 연구 분야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연구 분야에서 상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도는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추진에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의 활용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에서도 코로나19 연관성을 의심받는 어린이 괴질 감시 체계가 가동됩니다. 도 보건당국은 도내 소아청소년과에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병은 보통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데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를 더욱 높이려는 도내 시군들도 각종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임실군과 남원시는 지역 상품권 방문 지급을 실시해 특히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임실군청 직원들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주민센터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직접 집을 찾아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전달한 겁니다.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겠어요. 영농차를 맞아 분주한 농민들과 우리말이 익숙치 않은 이주 여성들 역시 방문 서비스가 반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손이 많이 할 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약자와 농민, 이주 여성 등 자택에서 지역 상품권을 전달받은 대상은 임실에서만 5,054세대. 신용, 체크카드와 현금 지급까지 포함해 임실군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은 94%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원시 역시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선불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 비율을 9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남원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은 200억 원이 넘는 지역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란 분석입니다.
커피를 사시면서도 카드가 있어서 디저트까지 사시는 상승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입장으로서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평균 지급률은 현재 84.4%를 넘어섰습니다. 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내 시군들의 대책이 경쟁 양상까지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파장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 수출은 정밀 화학 원료와 자동차 등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7% 감소한 4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군산 OCI 가동 중단으로 폴리실리콘은 마이너스 91%,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동차가 마이너스 36%, 자동차 부품은 마이너스 72%, 합성 수지도 마이너스 28%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먹자골목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2,000제곱미터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을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별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데 도내 상당수 먹자골목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 익산 귀금속 단지에서 30분 간격으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동일인으로 사전 답사까지 할 정도로 범행은 치밀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자정쯤 익산 귀금속 단지의 한 골목. 승용 차량 운전자가 두리번거리더니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하곤 사각지대로 차를 숨깁니다. 이 남성은 56살 A씨로 금은방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700여 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금은방에서 10분 만에 범행을 마무리 지은 뒤 미리 파악해둔 동선을 따라 150m 떨어진 또 다른 금은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전 답사까지 했다는 건데 CCTV나 방범용 던문이 설치되지 않아 보안에 허술한 가게가 표적이 됐습니다. 있었는데 지원이야 떼어버렸죠. 전기는 안 좋고 그러니까 떼어버렸죠. 피의자는 강원도 주민으로 서울에서 차를 훔쳐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익산에서 범행을 끝낸 뒤 차량을 원래 장소에 가져다 놨을 만큼 용의주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타러 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고 같은 전과로 수감됐다 풀려난 지 석 달 만에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돼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지능적이고 사전에 준비를 한 그런 범죄로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 수사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생계에 보태려던 귀금속은 고스란히 압수됐고 순간의 욕심에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게 카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용 못합니다.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영치금으로 넣는다면 모르겠지만 영치금으로 넣지 않는 한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공범 관계 여부를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최신종이 거짓 진술로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최신종이 약을 먹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전후로 다닌 병원과 약국 11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처방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34살 A씨를 살해한 데 이어 나흘 뒤에는 채팅을 통해 만난 부산의 29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군산 상공회의소 등 군산 지역 13개 단체는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청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수변도시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졸속 추진 사업인데다 6등급 수질로 정주 여건이 좋지 않고 관할 다툼 중인 2호 방조제 주변이어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파 재배는 생산비와 노동력은 절감되지만 잡초 방제가 어렵고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직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드넓은 논에 드론 한 대가 떠서 벽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드론 직파 재배입니다. 0.5 헥타르 논에 파종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그만큼 직파 재배는 생산비와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파 재배를 하면 벌써 목판을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일감도 절감되고 노동력 절감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직파 재배는 그간 잡초 방제가 힘들고 관리가 복잡하며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농진청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선 파종 시기를 평소보다 최고 20일 정도 늦춰야 합니다. 그다음 파종하기 5일에서 10일 전에 흙갈이를 해야 하는데 파종을 늦게 해서 잡초를 자라게 한 다음 갈아 엎는 방식으로 잡초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파종 시기를 약 10일 늦춘 후 직전에 로타리 작업을 함으로써 잡초 발생을 지연시키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종량은 10아르당 벽시 3kg을 권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파종량에 따른 쓰러짐 현상을 분석했는데 파종량이 많을수록 잘 쓰러지고 생산량은 떨어졌습니다. 드론으로 직파 재배할 경우 기계 이양에 비해서 생산비는 헥타르당 최고 1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작업 시간도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직파 시기와 파종량만 적절하게 조절하면 수확량은 기계 이양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달 동안 매주 토요일 도청 주차장에서 진행된 농산물 소비 촉진 승차 구매 행사가 7차례에 걸쳐 완판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기간 2억 7천만 원의 매출로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수도권 등에서 다양한 농산물 소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이 더딘 학생을 위해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조교사제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예비교원 역량을 쌓고 연수에 참여한 전주교대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관내 33개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학생 집중 지도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한글과 수학 지도, 국어와 수학 교과 향상 지원 등 학교별 계획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